2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비교 체험 극과 극. 이 시간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그 말을 실감합니다. 함께하는 분의 독특한 웃음소리에 유쾌하다, 재밌다, 시원하다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시끄러, 괴롭다 진짜, 왜 혼자 웃어, 이렇게 항의하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좀 드리고 싶네요.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배웠던 한마디, No pain, no gain. 예,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견디면서 들어야 하는 국내 최초 인내심 훈련 겸용 연애 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넘어야 할 웃음의 벽, 문제의 주인공,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방송을 끝나고 나서 봤더니 이 2시의 데이트가 다시 듣기 1위를 했어요. 우리가요? 네, 연애와 국제정치 코너가 색다른 상담소가 2위고요. 이건 자해가 아닌가. 남의 방송을 살리자고 나의 방송을 죽이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는 감사합니다. 네, 2등어치만 하겠다. 2등어치만 다짐을. 성시경은 어디 갔어요? 이미 제쳤습니다. 네, 이미 쭉 제치고 있고요. 네, 다시는 1위를 밟지 못하게 제가. 다만 가끔 2시 데이트가 1위에 올라와서 뭐랄까요, 당혹스러워요. 낮 방송이 다시 듣기로 1위 했다는 건 참 실로 지식인의 힘이죠. 예, 큰 성과가 아닌가. 앞으로는 2등어치만 하겠다. 예. 2등에서 1등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온다면 클릭을 멈춰주십시오, 여러분. 쓰는 김에 확 쓰시기 바랍니다. 기억 나오셨는데. 예. 자. 나가수. 네, 국내 유일의. 품평 시간. 1위는 맞췄는데 탈락이 또 틀렸어요. 네. 예. 지식인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인간미를 2번 연속으로 보여주면서. 탈락에 그래서 적게 거셨잖아요. 네. 그 2번 연속으로 보여줘서 지식인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친근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예. 지식인조차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며칠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윤도현이 말해주는 거 아니냐. 친구조차. 친구조차 지식인의 해안이 도저히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 저는 네. 그 신정수 PD께서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안 말해주냐고? 아니요. 그럼요. 안 말해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건 뭐. 한 번 더 저한테 한 번 더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말해주지 말라고. 네. 도현아, 너 절대 너 김호준 씨한테 말리면 안 된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절대 말리면 안 된다. 도현 씨는 진짜 말 안 해줘요. 어쨌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런 경지라는 거죠, 이미. 네. 저조차 가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를. 자, 총평을 하자면 네. 탈락자 고르기가 가장 역대 어려운 무대였다. 네. 모두가 1등이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는데 아무도 탈락할 만큼 못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네.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촌철살인이죠. 혼자 다 얘기하고 자기가. 나 혼자 너무 급하게 쳤나? 네. 반응이 있기 전에. 네. 반응이 있어야지. 탈락자를 틀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지금 많이 좀 진짜 좀 다급해 보이십니다. 좀 네. 이 김유나 씨가 이제 밴드로 나오니까. 예. 김유나 씨는 굉장히 팬이 많은 분이죠. 개인적으로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무척 대견해 하시는 분인데 자의식 게이지 이것이 꺾여서 뒤로 돌아갔다. 네. 연기자들 중에는 제가 그런 분들을 가끔 뵀는데 가수 중에는 참 드문 케이스.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죠. 알아서 해석해 주시고요. 예. 네. 어쨌든 김윤아 씨가 밴드라서 윤도현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네. 제가 보기에는 김윤아 씨가 다툴 대상은 박정현 씨입니다. 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예리해? 너무 빨리 했나요? 또 뭘 이렇게 빨리 치세요, 스스로. 혹시 반론 나올까봐 탈락자 생겼다고. 인간미를 너무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리고 박정현 씨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해보자면 이번에도 나 박정현이야 이런 걸 보여줬죠. 네. 그런데 이번 1위는 마지막 순번이 영향을 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순번이 아니었으면 뭐 한 2위나 3위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박정현 씨 팬들은 그 박정현 씨가 최고가 아니라는 소리에 유난히 좀 민감하신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실력에 비해서 묻혀 있다가 이제 겨우 제대로 대접을 받는데 그런 데서는 방어 심리겠죠. 건들지 마. 네. 그동안 고생했어.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박정현 씨 팬이긴 한데 진짜 팬이시잖아요. 저 진짜 좋아해요. 정말로.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박정현 씨한테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박정현 씨 팬들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박정현 실력 자체가 이미 누가 대신 방어해줄 필요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좀 가지시라. 여유를 좀 팬분들이. 네, 그런 얘기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꼴찌. 옥주현 씨 탈락. 드디어. 네. 저는 드디어. 네. 떨어질 거라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는 꼴찌 수준이 결코 아니었다고 봐요. 네. 잘했어요. 직접 현장에서 보신 감상은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로 옥주현 씨가 진짜 잘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만든 무대였어요. 저도 옥주현 씨 무대 중에 제일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세련되고 드라마틱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꼴찌가 되어서 떨어지면 뭔가 좀 억울함 이런 게 사람들한테 공명도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안쓰러움도 남아요. 네. 이런 마무리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옥주현 씨 케이스는. 차라리. 그리고 떨어진 마당에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수고했다. 이 정도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 옹졸한 안티들. 저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겨우 옥주현 씨에게 풀고 있다는 게 스스로 시시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게. 그 안티들은 어디 있는 건가요? 책상 앞에 있죠. 책상 앞에? 네. 이건 참, 어디들 계시는 거야, 도대체? 그분들은 책상 앞에서만 안티가 됩니다. 네. 옥주현 씨가 무슨 사회 양극화나 지구 온난화나 아니면 남북 분단 이런 3종 세트 주범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수예요. 물론 뭐 연예인에게 악플은 일종의 콜레트럴 데미지다. 따라다니는 거죠. 아무 때나 튀어나오는 이 지식인의 논란 어휘. 오늘 너무 빨리빨리 3개나 지금 연달아서 치셨어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네. 많이 급하신 것 같은데, 오늘. 군사 용어죠, 군사 용어. 군사 적전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어떤 부수적인 피해. 오늘 뭐 상당하신데요. 이 악플을 먹고 사는, 아니죠. 대중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은 악플이 부수적인 피해다. 저는 감당할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옥주현 씨 경우에는 옥주현 씨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잘했다고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일방적인 공격을 당했다 이거죠. 이건 행패죠. 그래서 저는 옥주현 씨가 아니라 그 누구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일방적으로 정도 이상으로 당하면 그냥 두고 보면 저는 비겁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옥주현 씨를 좋아하느냐 아니냐 하고 전혀 무관하게 열심히 안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엄청난 가치욕을 먹었죠. 하지만 이제 옥주현의 편도 생겼어요, 확실히. 네. 이제 다행이네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직 그 적극적인 팬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이제 평가단의 3번째 표. 그거 마지막 한 장을 못 받아낸 거거든요. 적극적인 팬을 못 만들었다는 소리죠, 아직은. 그걸 만드는 건 이제 옥주현 씨의 몫이고, 사실 그걸 못 만들면 연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옥주현 씨가 끝났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옥주현 씨가 나가수에 너무 일찍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작 조금 더 늦게 나왔으면. 네. 제작진은 이제 옥주현 씨가 아이돌 출신이라고 해서 폄하되는 건 공평하지 않다. 실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아이돌에 대해서 그런 편견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아이돌은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이제 불이익을 넘어서는 보상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작진의 착오는 거기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편견은 맞는데 그리고 불이익도 받았는데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 나가수라는 무대가 아이돌 때문에 TV를 점령한 아이돌 때문에 이제 무대를 잃은 그런 가수들에게 다시 기회를 무대를 되돌려준다. 예. 그런 무대인데 그런 무대를 뺏어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돌 출신을 무대를 뺏긴 가수들하고 같은 무대에 세운 거예요. 너무 일찍. 그러니까 노래를 듣기 전에 이미 불공평하다고 느껴버린 거예요. 대중들이. 노래를 듣기도 전에. 이건 제작진의 판단이 있었다. 너무 일찍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교훈을 얻었으니까. 자, 김범수 넘어갑니다. 예. SF 희날이죠? 예. 그냥 희날이가 아니라 SF. SF 희날이 허연 판초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의상이죠. 네. 만약에 윤도현이 그런 거 뒤집어 쓰고 나왔다. 네. 꼴불견이죠. 김범수니까 3위 한 겁니다. 만약에 음원으로만 누르면 3위 아니었다고 봐요. 네, 김범수니까 3위 한 거다. 그리고 이제 장혜진 씨 무대는 나가수에서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러니까 실제 가수가 처한 상황, 꼴찌하고, 좌절하고, 눈물 나고, 몸살 나고, 이런 그 상황, 그 스토리와 노래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불안감을 뚫고 예. 전달해서 했다. 예. 네. 조관우 씨는 저는 좀 짠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조관우 씨 정도 되는 가수가 아무런 권위의식도 없이 대접받겠다는 생각도 없이 진심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 자세만으로도 신금을 울린다. 이분을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 저는 사위의 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주한 씨는 말이죠. 이 황색 흑인이죠. 예. 예, 음악적 감성이 정말 예술이에요. 예. 박지영 씨가 그렇게 힘들게 부른 걸 그냥 누워서 왼손으로. 그런데 오히려 너무 쉽게 불러서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어렵게 부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조차 들었다. 네. 너무 잘하니까. 예. 너무 잘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정말. 근데 제가 김주한 씨 지난번에 쓰리 분위기인데 노래만 하면 레이 첼스다 그랬더니 누가 얘기해 줬는데 그 인터넷 댓글에 그런 게 있었대요. 예. 김호준 지 얼굴을 애로 배우면서 이 자리를 불어서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애로 배우 전 너무 땡큐예요. 다음. 이번에 중간평가는 없었으니까 다음 중간평가할 때 셀프 카메라 꼭 순위에 들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찍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멤버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셀프 카메라 좀 열심히 찍자. 그 셀프 카메라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멤버 중심으로다가 특히 멤버가 경계심을 낮추고 있을 때 그럴 때 급습하는 겁니다. 화장실 같은 거 좋아요. 그래서 저 카메라를 지금 제가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몰카로. 예, 몰카 찍어요. 예. 몰카 좋아요. 몰카 좋아요. 몰카였습니다. 저희 행사가 한 4일 있거든요. 지방에서. 그때 집중적으로 제가 몰래 촬영하려고 지금 밤에 어디 나가나 보고 뒤쫓아가려고요. 다시는 사회생활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거든요. 자, 오늘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줄이죠. 뭘 간단한 게 줄이 길었는데 지금. 그래요? 네. 음악은 옥주현 씨 마지막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갔어요. 부끄럽지 않게 옥주현 씨의 노래. 네. 남자는 배 여자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그걸 들을까요? 윤도현 씨 노래 들으라고 할까봐 내가? 저도 뭐 제 노래는 그렇다. 자, 그럼 옥주현 씨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듣고 오겠습니다. 자, 2시의 데이트입니다. 자, 김호준 씨와 함께하는 시간 나가수 공식 품평은 이제 끝났고요. 사연을 보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짧은 상담 사연 봤거든요. 짧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연애 상담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낼 번호는 샵 8008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빠지고요. 미니나 스마트폰으로 듣는 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연을 보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동일로에서 C씨. 사귄 지가 5년째가 돼가는 커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뭔가 도도하고 시크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던 그 오빠가 좋아서 같이 이것저것 하다가 정들어서 사귀게 된 케이스인데요. 요샌 정말 뭘 해도 재미가 없고 할 게 없는데도 만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 게다가 주말만 만나는데도 말이죠. 우린 정말 남들이 너넨 진짜 결혼할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커플입니다. 하지만 이제 설레임도 즐거움도 없이 서로 의무적으로 영화를 보고 밥 먹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린 맞지 않았어요. 독서와 운동을 좋아하는 저와 달리 활자판으로 된 모든 걸 싫어하고 집 앞 슈퍼길조차 걷기 벅차하는 그 오빠, 그리고 음식 취향도 완전 반대. 그렇다고 이 오빠가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괜찮은 아는 오빠가 저에게 대시를 해왔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게 권태기 맞는 건가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요?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연을 2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 2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네. 첫 번째 사연이 뒤에 끝까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 번에 읽죠, 한 번에. 네, 차라리. 네, 좀 짧으니까. 그러면은 뒤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 1동의 K씨. 저희 커플은 사내 커플입니다. 10개월 동안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매일 같이 붙어 살았는데 지방에 새로 개설된 지점으로 여친이 다시 발령을 받았죠. 그래서 주말 커플이 됐는데 그렇게 벌써 5개월 지났는데 저는 한 번도 여친을 서울에선 보지 못했습니다. 여친은 주말마다 수당을 위한 업무를 하고는 전화 받을 힘도 없다면서 그냥 쉬고 싶다고 하기 일쑤입니다. 아쉬운 제가 여친을 보기 위해선 제가 꼭 내려가야 하는 거죠. 초현실적인 여친은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라고 해도 대충 전화로 때우고 그 시간에 일해서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거니와 괜히 왕복 기차비 써가면서 특별한 일도 없는 서울에 가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려고 하지 않고 배려심을 보이지 않는 여친이 무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도 똑같이 독하게 나가야 하는 겁니까? 그래야 여친의 이기심이 사라질까요? 이렇게 오늘 2가지 사연이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의 사연이 왔습니다. 네, 이게 이 사연이 어느 대목에서 비슷한가? 네.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골랐는데, 우선, 네. 이제 첫 번째 사연부터 짧게 얘기하자면, 대시하는 남자를 거절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오빠를 좋아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 남자를 거절한 거는, 쉬운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죠. 오빠를 위해서 거절한 게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위해서 거절한 거죠. 날 그렇게 쉽게 보지 마. 네. 이것과 오빠를 여전히 좋아하느냐 아니냐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리고 취미가 맞지 않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설레임이 더 이상 없는 것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즐거움까지 없다. 그럼 뭐하러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고 물어봤는데 5년차. 보다 근본적으로는 왜 권태기를 극복해야 되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빠를 만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오빠가 싫진 않은 것 같아요. 5년을 만난 사람인데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죠. 자기 마음인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답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번째 사연을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자분은, 마음 가면 돈도 쓰는 거예요. 그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지도 않고 돈도 안 쓰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런데 그 여자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마음이 그 정도 어떻게? 그 정도인데. 늘 얘기하지만 사람 마음을 어떻게? 그래요. 인력으로. 그러니까 여자분은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예. 상황에 대해서. 남자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 여자가 그렇게 나와도 자기가 좋아서 그러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말립니까? 네. 그리고 준 만큼 되돌려 받지 못한다고 섭섭해하는 거는 웬만한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뭐 옹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남자도 여자도 잘못한 게 없어요. 예. 두 사연의 공통점은 그거죠. 연애의 생명이 사실은
다해서 불이 꺼져가는데 예.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사연은 여자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권태기라고 생각하고 극복해야 되는 줄 알죠. 두 번째 사연은 남자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자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자는 이기적인 게 아니고 마음이 다해가는 거예요. 예. 네. 더 이상 상대방에게 쓸 에너지가 그렇죠.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도 깨질 수 있는 게 연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 항상 연애가 잘못되거나 뭐 끝나려고 하면 잘못이 상대방이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연애는 누가 꼭 잘못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 잘했는데 연애는 그냥 그 자체 생명이 닿으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예.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나 본데 예. 아무리 노력해도 연애는 생명이 닿으면 서로 잘못한 게 없어도 끝나죠. 시들시들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게 연애의 진실이다. 제 냉정하지. 주변 사람 중에요. 네. 주변 사람 중에 너무 문제가 없는 부부가 있었거든요. 네. 전혀 싸움도 없고 그리고 너무 착해요. 두 분 다. 근데 이혼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혼을 했다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그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랑의 감정이나 이게 전혀 서로 보이지 않아서 합의하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완전히 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네. 흔히 이제 연애 단계에 있는 분들이 서로 잘 하고 노력하면 연애가 계속 이어지고 한번 연애하면 이 연애가 내 인생의 연애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고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누구도 잘못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는 게 연애라는 거. 그게 연애의 진실이라는 거. 그걸 사실은 받아들여야 연애를 더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끝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오래 가더라고요. 눈빛이 반짝반짝한데? 예? 제가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주례를 박노해 시인께서 해주셨는데 예. 독특한 주례였거든요. 결혼했다고 보통은 결혼했으니까 둘이 하나가 돼서 결혼했다고 둘이 하나가 될 거란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요. 하나가 될 수 둘은 없죠. 서로 그걸 인정할 때 더 오래 살아갈 수 있고 같이 살아도 비밀의 방을 가지십시오. 네. 그래서 저 하객으로 오신 어르신들이 다 원성이 자자했었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결혼식 와서 뭔 소리 하는겨?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관계가 예. 유한하다. 끝이 있다고 생각해야 그 관계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예.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상당히 이기적이다 또는 뭡니까 권태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 않다. 관계가 끝났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 어른이라면. 그리고 그거를 처음부터 생각해야 그렇죠. 그 연애 자체에 더 훨씬 집중할 수 있다. 참고로 저희 YB가 16년 됐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오래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사실 밴드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간다는 member들도 많이 있었고요. 저 역시도 그만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진짜 그냥 그만두고 싶으니까 정말. 근데 그런 게 오히려 계속 그렇죠. 언제든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쓸데없는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불필요한 감정들. 흔히 우린 영원해. 절대 의리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 금방 깨집니다. 문신색이잖아요. 타투로 사랑하는 네. 혜진 해가지고 이러면 그런 분들 금방 깨집니다. 바로 헤어집니다. 바로. 우린 동업 절대 실패하지 않아. 금방 깨집니다. 우리 사랑 영원해. 금방 헤어집니다. 그런 게 깨지더라고요. 네. 좋은 얘기셨던 것 역설인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이제 두 가지가 사실은 똑같은 맥락 이야기라서 연결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짧은 그래요? 사연들을 미쳤네요 노래. 존 레전드의 세이브 룸 듣고 오겠습니다. 자, 존 레전드의 세이브 룸 듣는 사이 정말 희한한 일이 지금 이 스튜디오 안팎에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웬 여성 두 분이
아리따운 여성 두 분이 스튜디오 구경을 하는데 의뢰이 저를 볼 줄 알았지만 눈빛이 김어준 씨에게 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김어준 씨의 열혈 팬 두 분이 직접 김어준 씨를 보기 위해서 휴가까지 내고 이 MBC 7층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제 생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야, 이거 제가 원래 주로 40대 아저씨들 팬들은 있었는데, 그래서 보면, 소주 한잔 하지, 뭐 이런. 예. 그럴 경우 저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네. 내가 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이 굉장히 또 아리따우세요. 집에 연락해야 되겠어요. 집안에 경사가 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야, 네. 김호준 씨의 팬이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분 좋은 또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그 짧은 사연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뒷번호 1514번님이 바닷가에서 여성과 즉석 만남에 성공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 귀찮은 질문에 이런 거. 그냥 전화번호 물어보세요. 예. 보통 무슨 수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특별한. 예. 수작보다 훨씬 중요한 건 진심 어린 표정입니다. 진심 어린 표정. 네. 뭔가 이벤트 수작, 뭔가 이런 치밀한 시나리오. 예.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면 여성이 순간 3초 이내에 판단합니다. 예. 얼굴과 표정과 말투 보고. 아니면 끝인 거예요. 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9711번. 3초 이내에 판단합니다. 진짜로. 표정에서 다 나오죠. 진심이. 네. 주차장에서 우리 부모님과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린 남친. 이해해야 되나요? 이해 안 하면 헤어지던가요. 좀 센데요. 왜 그랬는지는 제가 말해줄 수 있어요. 왜요? 이 남친이 네. 당황했던 거죠. 그리고 무서운 겁니다. 원래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네. 상대 여자의 부모님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남자한테. 나이가 어릴수록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격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당황해서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죠. 네, 그리고 머릿속이 헝클어진 거죠. 맞습니다. 이해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안 하면 헤어지시고요. 네. 6328번님, 헤어진 여자친구 안경이 저한테 있는데요. 만나서 전해줄지, 그냥 택배 보낼지 고민됩니다. 오늘 짜증나는 질문이 많습니다. 퀵으로 보내세요. 퀵으로. 빨리 끝나게. 예. 택배 말고 퀵. 네, 다시는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예. 1528번님, 관심 없는 사람을 떼어내고 싶은데 그 사람은 힘이 있고 중요한 대인관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게 떼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있죠. 예. 네, 사내에서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력을 가졌다. 예. 그런 경우 있어요. 고민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권력을 가진 남자는 말이죠. 예. 그 권력을 무시하는 순간에 그냥 수컷이 됩니다. 한 마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네요. 그 권력을 그냥 무시하는 순간 한 사람의 남자가 되고 그 한 사람의 남자를 남자로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버리면 이 사건은 끝나요. 권력 있는 사람은 그 권력으로 상대를 휘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핵심은 그 권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분은 거꾸로 권력을 너무 존중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못 떨어뜨리는 겁니다. 역시 촌철살인이군요. 예. 타이밍이 좀 맞았나 모르겠네, 이번에도 좀 급하게 치셨습니다. 7859번님은, 형님, 제가 헤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소개팅이나 선을 봐도 상대방한테 정이 안 가고 지나가는 비슷한 스타일의 여성한테는 시선이 갑니다. 저 어떻게 해야지? 그럼 시선을 주세요. 비슷한 스타일을 만나시면 되죠. 뭘 걱정을 해. 비슷한 스타일 만나라. 네. 그분의 스타일, 취향이 그런 건데 어떡해. 요거 제가 이걸 꼭 얘기해줘야 될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김씨요? 예? 아닙니다. 찔러보시긴. 예. 3376번님. 끝났어요? 뭐 이렇게 빨리 끝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 더 너무 짧은데? 5개 했는데도 근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룰에 따라서 그냥. 끝나. 룰이 뭐 있다고. 그래도 네. 우리끼리 하잖아요, 다.
그렇게 따지면 뭐 네. 나가서도 뭐 참 쓸데없죠. 웃자고 하는 거니까요. 자, 가장 큰 국제 뉴스, 연예 국제 뉴스, 노르웨이죠. 이번에 노르웨이. 최악의 테러. 예. 근데 이 사람이 한국과 일본을 본받자고 했어요. 네. 이유는 이제 가부장제 때문에. 네. 가부장제 회복이 이제 대안이다. 네. 그러면서 일본이나 한국의 해결책이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테러범이 보기에는 그 서구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이 엄청나게 남성 중심점이고, 그리고 외국인 차별, 인종주의가 심하다.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본 겁니다. 네, 그렇게 유럽의 기준에서는 그게 인정하기 싫던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제 극우, 뭐, 기독교 근본주의, 뭐, 외국인 혐오증, 나쁜 건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분석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 저는 오늘 한 가지 좀 다른 각도의 분석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이분이 여자친구가 없었대요. 자기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이 테러의 근간에는, 수컷의 생물학적 좌절이 있습니다. 여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래서 거꾸로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가부장 사이면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네. 엄청난, 멍청하게도. 네. 네. 그거가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 가부장제도 나오고, 극우도 나오고, 기독교 근본주의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애를 잘해야 됩니다. 연애와 국제정치에 가장 딱 들어맞는. 맞아요. 근데. 적합한 국제뉴스였어요. 맞습니다. 예. 연애를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중요한 얘기 오늘 정말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오늘 제일 좋았던 시간이 아닌가.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아주 뭐 시원시원하고 그냥 좋습니다. 아주 그냥. 예. 마무리까지. 꼴찌를 못 맞추다 보니까 예. 열심히라도 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